변화가 저는 한반도에도 저는 이거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한반도와 이거는 우리도 유라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한반도도 유라시아 맨 동쪽이에요. 우리가 분리돼 여기가 어떤 사람은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되게 분리해서 보는데 여기가 맨 동쪽입니다. 맨 서쪽은 어디예요? 유럽이죠. 동쪽과 이게 다 붙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이제 저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래서 북한과 중국이 지금 관계를 75주년 해서 지금 북중 간의 관계도 과거와는 다르게 전략관계, 경제협력. 그래서 저는 결국은 중국이 얘기하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다국질서 속에서 북중러 1대1로 남북중러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한국이 빠져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러시아의 이 새로운 질서 변화 속에서 저는 그래서 이건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특히 뭐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고속철도, 러시아랑 가스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뭐 과거에는 이게 뭐 얘기는 했지만 이게 안 됐지만 저는 향후에 이런 유라시아의 지금 판이 바뀌고 있고 이런 질서의 대변화 속에서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좀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지금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과거와 모르게 되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새로 이제 중국 새로운 북한 대사 이용량 같은 사람들도 와서 지금 중국과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고 저는 특히 북중 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국제 질서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만, 한반도를 놓고 전략적 소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북중 관계는 그냥 이 두 나라의 관계였어요. 뭐 많아봤자 한반도였죠. 근데 지금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과 중국이 이제는 국제 질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북한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이랑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도 이게 다 연계되는 문제거든요. 뭐 우크라이나 문제와 한반도가 떨어져 아닌 거죠. 이거는 서로 커넥션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과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미동맹, 한미일 이런 게 가속화될수록 당연히 북중러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는 이 망을 더 이렇게 간다? 그럼 당연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더 뭉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뭐 이미 북한은 저는 뭐 ICBM도 했고 실제 이미 북한 핵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면서 지금 어쨌든 이 새로운 질서 변화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북중 간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영내 지역 평화 안정을 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중동과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를 놓고 이게 그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런 것과도 새롭게 다 연대해서 이게 같이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전쟁을 한반도에서 또다시 이렇게 충돌이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저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평화체제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지금 같은 북한을 압박해서 정권을 이거는 그냥 우리의 상상인 거죠. 이거는 저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인식의 전환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고 결국은 저는 멀리 내다보면 중국은 북한, 러시아 통해서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을 연대해가지고 새로운 질서가 나타날 거다. 지금 이미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북한이 브릭스와 SCO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브릭스와 SCO를 주도하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관계가 밀접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건 시간의 문제지 당연히 북한도 이 브릭스 여기에 저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제재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브릭스가 새로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결제화폐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이제 달러 필요 없이 그들 국가 간의 어떤 교육이 되고 북한이 여기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는 이거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인식을 이제는 바꿔야죠. 그럼 언제까지 계속 그냥 북한을 죽일로 막막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이게 객관적으로 문제를 좀 접근을 하자라는 것이고 결국은 그래서 지금
북중 간에는 당대당, 뭐 정치 교류, 특히 지방 정부와 북한 간의 경제 교류도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저는 중국의 동북삼성, 단동이나 이 북중 1,400km 되는 이제 그 지역 간의 이제 인적 교류라든지 물적 교류도 이제 더 확대될 거예요. 앞으로 아마 올해 김정은이 베이징을 갈 가능성이 높고 갔다 왔을 때 저는 북한과 중국의 키포인트는 경제라고 봐요. 결국은 북한이 핵을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판단인데 북한이 원하는 핵을 가진 국가가 아니에요. 북한도 결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자위권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핵을 가진 거지. 뭐 핵이 북한을 먹여 살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북한도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최종 목표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 중국같이 되고 싶겠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러시아, 중국이랑 협력하겠죠. 저는 앞으로 중국과 뭐 어떤 사람도 북러 간의 무기인데 저는 그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서방이 그걸 이간질시키려고 프로파간다는 거지. 더 중요한 거는 향후의 경제 협력, 특히 이 극동, 연해주, 북극 항로, 이 블라디로 이게 앞으로 저는 상당 부분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북중 간에 그럼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해요? 인적 교류, 사회 문화 교류도 중요한 거죠. 사람이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경제 협력을 하려면 우선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 문화 교류.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번에도 며칠 전에 짜오러지 그 전인대 상무위원장 갔을 때 중국의 문화예술인단을 대거 데려갔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너희들 이렇게 좋은 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적 교류를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거고 그게 바뀌어져야지 경제 교류 이런 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뭐 갑자기 경제 교류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남북 관계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우리가 인적 교류가 끊어지니까 서로 완전히 적대가 된 거예요. 인적 교류를 하고 서로 마주보고 얘기를 해야지 사람이 가까워지듯이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는 이거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러시아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뭐 러시아가 최근에 스키 관광객도 그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죠. 교류를 안 하면 당연히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교류를 하고 얘기해보면 이게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작년에 중러 간에 2030년 이전에 중점 발전 계획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키포인트는 동북삼성, 시베리아 극동 연해주, 자원개발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2030년까지 이미 플랜을 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저는 북한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뭐 노동력 뛰어나죠.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요점. 북한을 통해서 그 천진 나진 통해 가지고 블라디까지 연결될 수 있고. 중국의 되게 단점은 중국이 동북삼성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 동북삼성이 동해로 진출해서 있었으면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렇지만 중국이 동해로에서 북극 항로로 가려면 결국은 북한을 거쳐야 돼요. 그럼 당연히 북한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저는 앞으로 이 북극 항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게 되면 우리가 물류가 이제는 북극 항로로 위로 올라가서 유럽으로 가면 훨씬 단축되고 비용도 줄어들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북한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전반적인 어떤 이 중러 간의 경제안보 협력 방안, 유라시아 경제안보 이런 큰 틀 안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도 자연스럽게 경제안보 협력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뭐 사우디나 이란과 유사한 방식, 쌍중단과 쌍계를 통해서 그래서 중국이 얘기하는 게 북핵 문제 쌍계 병행 아니에요. 북한 우선은 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라. 뭐 무슨 북한이 핵 비핵화 이거는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동시 행동 그리고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한미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 주면서 하나하나씩 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경제 교류 이걸 위해서는 또 경제가 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뭐 이게 정치적인 건 언제든지 잘 가다고 스톱되면 할 수 있지만 인적 교류나 경제 교류가 활발히 돼야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여 있어서 어쨌든 뭐 이러한 어떤 이런 큰 흐름이 지금 저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우리가 지금 과도하게 한미동맹, 한미일로 가는 거는 되게 리스크가 크다. 그럼 우리는 유라시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한국은 반도 국가입니다. 우리는 해안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저는 우리의 발전 공간은 저는 유라시아 이게 거기 아직 개발도 안 돼 있고 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다 놓칩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좀 생각을 바꾸고 그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싫다고 해서 그럼 중국, 러시아, 북한이 안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그들은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우리가 동참을 안 하고 하고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한다 해서 그들이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그들이 하겠죠. 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새로운 어떤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한중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유라시아의 어떤 이니셔티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더 한미 관계, 한중 관계에 있어서 조금 균형적이게 뭐 그렇다고 우리가 과도하게 갑자기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국익인 우리는 또 우리의 국익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국익이라는 거는 새로운 어떤 이 유라시아라는 어떤 거대한 이런 이 틀의 변화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한국이 같이 들어가고 그게 잘 되면 나중에 미국과 일본도 우리가 뭐 배척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플러스 알파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뭐 유라시아의 어떤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조금 고민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좀 뭐 이런 저기 질서를 우리가 이 질서 속에서 좀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이게 워낙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뭐 얘기가 빨라졌는데 하여튼 오늘 하여튼 막 이렇게 좀 재미없는 얘기지만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